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우리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계신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우리 미트런 랩의 우리 이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트런 랩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트런랩의 대표 이지훈입니다. 저희 미트런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잇는, 생산자분들에게는 정직한 수익을,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를 제안해드리는 진짜 축산 스타트업이라는 기치를 건 회사라고 간단히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축산 분야의 스타트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축산 분야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미트런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우선 축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는 양돈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에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는 저평가 부위, 보통은 시장에서는 비선호 부위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저평가 부위의 수요가 부진한 데서 오는 생산자와 또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봤습니다. 양돈, 돼지고기 하면 뭐 한국에서는 삼겹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겹살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돼지가 굉장히 뭐 나름 큰데 삼겹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고기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거나 비선호하는 사람들 선호하지 않는 부위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저평가 부위들은 보통은 식당이나 뭐 군부대 이런 데에서 유통돼서 식자재로 유통이 돼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이 저평가 부위의 수요를 좀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가족용 B2C 수요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선호 부위, 삼겹살로 대표되는, 목살로 대표되는 선호 부위들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평가 부위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네. 사실 돼지 한 마리를 키울 때 들어가는 원가는 정해져 있는데 이 저평가 부위가 돼지 한 마리에서 더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 네. 돼지를 키우는 생산자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선호 부위의 가격들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회식 문화에서는 삼겹살의 소주였는데 네. 이제는 삼겹살이 거의 한우 값이 돼서 부담이 돼서 네. 또 소비가 위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다시 또 생산자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악순환을 좀 끼치는 요소가 이 저평가 부위의 수요 부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이 방송을 들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뭐 흔히 말하는 돼지 한 마리라고 치면 저평가 부위와 뭐 선호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비율이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돼지고기에서 선호 부위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80%는 거의 소비가 B2C에서는 잘 안 된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식당 가서 많이 먹는 게 뭐 제육볶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저평가 부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저평가 부위도 있고요. 네. 삼겹살이나 앞다리살과 같은 그래도 많이 소진되고 있는 부위를 섞이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뭔가 좀 소비가 많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미트런 대표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미션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사명이자 네. 축산업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예. 근데 왜 대표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생활을 한 직장에서만 약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작지 않은 회사에서 네.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계속 축산에 관련된 일만 해왔었고,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한 짭을 한 15년 정도 하면 소위 전문가라고는 해주지만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왼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일 정도 일이 좀 쉽게 느껴진다. 네. 이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던 축산업의 타 밸류체인에 대한 호기심 또 해보고 싶은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한 직장을 다녔던 저희 상사하셨던 분이 네. 지금 나가서 이 양돈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분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그 즈음에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타 밸류 체인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됐었고 마침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그런 무모함이 지금의 미트런랩을 창업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옛 직장 상사님하고 같이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계시는군요. 뭐 그 선배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 멘토셨고 지금도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평가 부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소비를 시키고 싶은 여러 가지 시도는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뭐 잘 안 됐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 방식 어떻게 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부위를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들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돈협회에서 백종원 씨를 전면에 내세워서 뒷다리살을 이용한 뭐 볼카츠 뭐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어떤 컨텐츠에서도 봤지만 유행의 기조가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해요.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전부 소비가 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품을 이 저평가 부위들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들을 다채롭게 또 꾸준히 소비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F&B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이 저평가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레시피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저평가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런칭되고 꾸준하게 B2C 수요가 창출되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예로 드신 백종원 우리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네. 하여튼 백종원 씨, 예. 백종원 씨도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제시를 한 건데, 예. 그죠? 근데 아직 요즘 유행도 짧아지고 뭐 너무 많은 또 먹을 예.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금방 사라졌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꾸준히 컨텐츠가 생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9월에 걸쳐서 MVP 모델로 런칭한 모두의 미트라는 네. 육류 레시피 버티컬 큐레이션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모두의 미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 소비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공유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고 네. 육류 전문 레시피들, 다양한 레시피들을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어떤 분들은 흔히 말하는 저평가 부위를 맛있게 뭐 요리해 먹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이 레시피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까 뭐 이렇게 런칭하신지는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도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올려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모두의 미트라는 플랫폼을 홍보하고 또 마케팅을 많이 좀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들 또 장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성화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네. 다만 저희의 페르소나 그룹 네. 그리고 초기의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네네. 이 진입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실제로 어떤 저희 페르소나 그룹 분들 중에 어떤 요리를 전문으로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수강생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도 좀 다양하게 전개를 하면서 9월에도 저희가 총 3번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소그룹이었지만 굉장히 로열티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횟수를 좀 늘려나가면 초기에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올 것이고 그 양질의 컨텐츠들을 또 보고 소비하시기 위한 많은 또 참여자분들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의 페르소나 내지는 우리의 타겟은
뭐라고 해야 되죠? 1인 가구는 아닌 건가요? 가족이 있는 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네이버 블로그 평균 데이터를 보면 총 32개의 씀이 있습니다. 그 씀 중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요리 레시피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리 레시피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이 되는가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지표화되어 있는 시장, 정의되어 있는 시장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레시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레시피의 93%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경제성의 가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정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두의 미트라는 플랫폼에서 육류 레시피를 소비할 수 있는 타겟층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저희의 다 타겟층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음식에 고기가 빠지는 음식들은 실질적으로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고기를 너무 좋아하죠. 예, 그리고 2022년도 실제로 인당 쌀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런 정도로 육류 소비량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쌀 소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육류 소비라는 점, 그래서 국민들의 대다수 분들께서 아주 편하게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뭐 페르소나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레시피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중에 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 좀 잘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에 좀 익숙한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페르소나 그룹을 확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리를 전문 직업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모바일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계신 페르소나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모바일이 좀 익숙치가 않으셔서 저희 직원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그분의 컨텐츠를 저희가 대신 업로드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BM이나 이 모두의 미트에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스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다 뿐이지 그 열정이나 앞으로 이쪽 시장에서의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직 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두의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한 양의 레시피를 모으기는 좀 뭐 이 인터뷰 시점에서 보면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은 좀 레시피를 많이 모으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희 모두의 미트라는 레시피는 여느 레시피 앱과 비슷한 기조를 띠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가입하는 모든 분들한테 레시피 전용 SNS 계정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좀 선호하는 셰프분들, 이렇게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분들을 저희는 셰프라고 칭하는데요. 선호하는 셰프분들을 서로 팔로우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커뮤니티를 좀 더 결속력 있는 커뮤니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겠고 재미있는 것은 저희는 사실은 운영의 테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트래픽이 많이 잡히는 인기 있는 레시피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다 싶은 레시피들을 그리고 아무래도 요리에 특히 그 고기에 관련된 레시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인데 그 안에서 트래픽이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상품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레시피로 선정된 컨텐츠들 중에 실제로 저희가 제품화를 통해 가지고 커머스를 전개하면서 이때 이 개발된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에서 일부분을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에게 계속 반영구적으로 쉐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시피의 IP화, 레시피를 통한 재테크가 가능한 이런 것이 모두의 미트의 어떤 특장점이자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일단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서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베스트 레시피라고 하는 뭐 선호되는 레시피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생길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요새 뭐
투자 시장이나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소비도 좀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거리들에 대한 소비는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컨텐츠 큐레이션 플랫폼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전략을 좀 수정을 했고요. 올 초 그리고 올 8월 9월에 걸치면서 제품 2개를 좀 런칭을 했는데 네. 이 제품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이라고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한 100여 분 정도의 네네. 업로더 분들이 참여해 있으시고 네네. 컨텐츠들이 지금 한 500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일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컨셉이 강한 제품 해서 2개의 제품을 레시피 업로더 분과 함께 해가지고 네네. 지금 런칭해서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네네. 열심히 판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용자가 올린 레시피에 기반해서 상품이 하나가 2개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레시피의 IP화를 이뤄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은 그런 걸 해본 곳은 아마 모두의 미트가 처음일 수도 고기와 관련해서는 네, 예.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나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실제로 팔리고 있는 겁니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저희 모두의 미트 플랫폼 자체에 커머스 기능이 올 4분기나 내년 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어떤 시장이 저희한테 핏한 시장인가 네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레시피 기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 상품이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좀 성과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래도 지금 실제로 저희가 데일리 뭐 주간 단위까지 숫자들을 좀 보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소소하지만 네네.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우상향 그래프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네. 건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대표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팔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답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저는 제품을 개발할 때 소위 말하는 대박을 꿈꾸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말인즉슨 아직 저희는 대박을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 레시피 업로더 분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커머스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레시피 컨텐츠를 올리신 셰프분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기를 당연히 원하세요. 그래서 네네. 그 제품이 잘 팔려야 수익원이 생기실 수 있는 네네.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커머스에 적극적이시지는 않은데 네. 매월 단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수익금이라고 해서 쉐어가 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흥미로워하시고 조금씩 이런 분들이 바이럴을 통해서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의 2중대, 3중대 커머스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희가 설계한 그대로 네.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 또 이런 것들이 또 선순환을 일으켜서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레시피가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판매가 잘 되기를 좀 기원 드리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더 많은 레시피를 모으기 위한 우리만의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의 미트라는 레시피 앱이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규모지만 유의미한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오프라인 행사를 조금씩 좀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오프라인 행사 한 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당일에만 레시피가 한 100개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멘토 이 레시피를 알려주고 요리를 알려주시는 분을 통한 그 수강생 분들의 그룹 네. 이분들하고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컨텐츠를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그룹당 100개 정도씩의 컨텐츠들이 올라오게 되고 또 컨텐츠를 하나씩 올라오고 또 그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커머스를 전개하는 LTV 이 효과들이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제로에 수렴하는 굉장히 경제적인 레버리지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리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리 학원에서 요리 선생님과 수강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선호 부위를 가지고 비선호 부위를 가지고 뭐 요리를 하고 그 우리 플랫폼 내에서 뭔가 소통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많이 계속해서 열겠다.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외에도 저희가 뭐 오늘의 미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지금 2023년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바뀌고 소비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의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어떤 제품을 사서 소비하는 이런 가치가 아니라 그 플랫폼이나 앱 내에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소비 외에 어떤 그분들이 강한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설문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소비의 주 메인 세대가 될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에 2, 3일 이상 커뮤니티의 커머스나 커뮤니티 커머스나 커뮤니티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공통의 관심사의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의 미트가 다른 레시피 앱들보다 좀 더 앞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미세한 차별점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일단 뭐 이 방송 자체가 저희 투자자분들이 보고 향후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커뮤니티가 커머스가 붙기 전까지는 커뮤니티가 커지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속성들이 또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커머스로만 돈을 버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이 고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대전제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고기류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면서 커머스도 전개해보고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좀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아주 심플하게 보자고 하면 쉽게 말해서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두의 미트라는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지금 판매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저평가 부위들의 판매 촉진을 위한 어떤 플랫폼 툴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저평가 부위들의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지게 되면 저희가 흔히 소비하고 있는 앞서 뭐 삼겹살, 목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네네. 이 부분들이 저희가 두 번째 미션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평가 부위와 이 선호 부위들, 소위 말하는 돼지 한 마리를 전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위들을 저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네. 저희는 기존의 육류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처럼 고기를 도매로 매입해 와서 커머스를 전개하는 구조가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돼지를 매입해서 풀어내는 진짜 D2C 개념으로 해서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그렇게 되면 원가가 한 30% 정도 경쟁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초반에 얻어진 30%의 경쟁력은 뭐 보통은 뭐 아마존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희 미트런의 플라이휠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요를 확대하는 데 좀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고 나중에는 프로핏 테이킹을 해서 저희가 수익성을 30%까지 올릴 수 있는 저희만의 BM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 레시피를 많이 모아서 흔히 말하는 저평가 부위에 대한 소비를 많이 촉진을 시켜내고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커머스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딴 데 팔고 있지만 우리 플랫폼을 커머스를 구현을 해서 우리가 직접 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지를 아예 길러서 그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농장까지 뭐 농장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 자체를 뭐 돈이 많으시면 농장 자체를 차릴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때는 키워 나갈 것이다. 돈은 이렇게 번답니다.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뭐 좀 더 궁금한 게 아마 생기셨을 것 네.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투자는 일단 우리 회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저희는 2020년 7월 달에 법인 설립이 되었고요. 네. 예. 지금이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10월에 초에 하고 있는데 딱 만 3년이 넘어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막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투자 내역은 뭐 밝힐 수 있는 뭐 안 밝히셔도 되고 총액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총액 뭐 액수도 밝히기 어려우시면은 안 밝히셔도 되고 일단 시드 투자는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 시드를 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드를 여러 차례 받았고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해오려던 중에 아무래도 너무 평범한 핑계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라는 네, 것도 네, 맞고 하면서 네. 다양한 어떤 전략의 피보팅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하는 시드 투자는 약 2억 정도 되는데 네네. 이번 시드 투자가 저희 시드 단계에서의 클로징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 저희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연내에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생각보다는 적다 이런 느낌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을 주로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돼지 고기를 매입할 생각은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요를 저희가 직접 확보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들과 비슷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적정 수요가 확보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저희 지금 현재 함께 창업주이시자 돼지 양돈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과 함께 해서 농장에서 돼지를 직접 매입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원가적인 어떤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긴 부분이기 때문에 ROI 관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둬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공동 창업자께서 뭐 인생의 멘토이시자 같이 공동 창업도 하셨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이미 농장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뭐 미래를 대비해서신지 원래 근데 같이 회사를 다니실 때부터 네네. 양돈장을 하시고자 하는 니즈가 좀 강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양돈 농장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손바닥 보시고 훤히 아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전라도에 직접 내려가서 그래서 양돈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고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떠한 또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도 저희 현업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께서 뭐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 많이 해왔고 우리의 첫 출발은 사실은 비선호부위, 뭐 저평가 부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많이 또 뭐 이야기 됐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게 출발해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직장을 15년을 다녔는데 그 회사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만한 식품 대기업인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CJ 제일제당 내에도 축산 직군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축산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스타트업 시장에 제가 뛰어들었는데 스타트업계에서 만 3년을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축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그냥 축산 스타트업이라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스트림 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축산업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업의 근간, 즉 생산자분들이 경쟁력이 약해지면 고기를 판매하는 스타트업들도 결국에는 원가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소비는 부진하게 되고 결국엔 같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축산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타트업 업계 시장에
축산업계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생산자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정직한 소득을,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이제 예전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더 이상의 소고기 값이 아닌 삼겹살을 드실 수 있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투자자분들께 어필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 미트런랩이 엑시트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국내에 있는 축산 중견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업체들이 제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B2C 시장에서의 소통과 채널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축산 중견 대기업에 엑시트할 수 있는 저희의 대상처가 뚜렷하게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나중에 수익을 환원시켜 드릴 수 있는 명확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흔히 저희가 출발이 저평가 부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저평가 부위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소비를 많이 시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선호 부위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의 미트런 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전화 우리 대표님이나 또 알만한 분들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